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육질 몸을 가진 헐리우드 스타가 등에 시뻘건 부항 치료 자국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신체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 미국의 대형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척추 재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슨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재활 병원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주말마다 조깅을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 의학적 가치관이 완전히 뒤흔들린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모든 것은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올림픽 시즌에 시작되었어요. 평소처럼 병원 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문가적 시선으로 분석하며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우려를 표하던 그때였죠. 미국의 대표 방송사 카메라가 갑자기 수영 경기 준비 구역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스튜디오의 아나운서도 저희 병원 라운지에 모인 모든 의료진들도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마이클 펠프스의 근육질. 어깨와 등에는 누가 봐도 선명한 보라색 원형 자국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어요. 그것도 무작위가 아닌 마치 누군가가 정확한 지도를 따라 찍어놓은 듯한 패턴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주변에 정성스레 적힌 한글 글자였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확대되어 비쳤던 그 순간 저는 의학 서적에서만 봤던 고대 치료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의 할 말을 잃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저게 뭐지? 한국 치료법인가? 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저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한국에서 온 건가? 그 같은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경기보다 펠프스의 등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특히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그 장면을 목격한 저는 처음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보유한 선수가 최첨단 의료시설과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들이 항상 대기 중인 미국 올림픽팀에서 그런 원시적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의학적 신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양 의학을 전공하며 제가 쌓아온 철학은 단순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중 맹검. 대조군 연구로 증명된 치료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동양의학, 그 중에서도 부항과 같은 치료법은 솔직히 말해 미신이나 심리적 위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스포츠 손상 후 심리적 요인의 재활 효과였으니 저는 부항 같은 치료가 위약 효과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거죠. 제 경력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버드 의대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뉴욕 최고의 스포츠 의학센터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의 박사 후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최신 의학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프로 운동 선수들의 재활 성공 사례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어요. 특히 척추와 관련된 질환 치료에 특화되어 있어 미국 올림픽팀의 자문 의사로도 선발되었습니다. 그런 과학 중심주의자였던 제가 전통 의학을 무시했던 건 어쩌면 학문적 오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진료실 벽은 항상 최신 논문과 연구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주말마다 미국과 유럽의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밑줄 그가며 읽었고, 새로운 치료법이 발표되면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굳게 믿었죠. 그런데 그런 제 신념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바로 그 올림픽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펠프스의 근육질 어깨에 찍힌 보라색 부항 자국을 스크린으로 보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저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의대 시절 동양의학개론 수업 마지막 날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항요법이었죠. 그때는 그저 역사적 참고 사항 정도로만 언급되었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현대의학 이전의 흥미로운 시도 정도로 치부했던 그 치료법이 세계적인 선수의 몸에서 발견되다니요. 더구나 그 주변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다는 건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법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선수 2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수영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최고 컨디션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말이죠.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제 의학적 세계관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펠프스의 부항 자국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가 마치 학술 토론장처럼 변해 있었어요. 정형외과 의사들, 물리치료사들, 심지어 행정직 직원들까지 모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죠. 당신도 봤어? 펠프스의 등에 있던 그 자국들 말이야.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노련한 정형외과 의사 맥스웰 박사는 콧방귀를 뀌며 펠프스의 선택을 비웃었어요. 아마도 심리적 효과를 위한 것이겠지. 프로 선수들은 때로 미신에 의존하기도 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특정 양말을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의 비웃음에 몇몇 고참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과 물리치료팀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3년차 레지던트 김 박사 한국계 미국인은 오히려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부항요법은 한국과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설명에 물리치료팀의 레베카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죠. 우리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선택한 방법이라면 적어도 조사할 가치는 있잖아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제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딘가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모든 관심은 올림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관심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던 저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을 때도, 한 달이 지났을 때도, 심지어 석 달이 지났을 때도 환자들의 문의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받았지만 점차 일반 환자들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그레이슨, 펠프스가 받았던 그 한국 치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던 50대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는 치료, 제 어깨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로 내원한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글로 된 자료가 많던데 혹시 선생님 병원에서는 그 치료를 제공하나요? 대학생 달리기 선수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당혹스러워졌어요. 과학적 근거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이 왜 이렇게 대중적 관심을 끄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난감한 것은 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한두 문장의 설명 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부항 치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함이었어요. 적어도 왜 효과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의학 데이터베이스 조사, 그리고 몇몇 동양, 의학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에 빠져들었어요. 왜 마이클 펠프스뿐만 아니라 미국 체조팀의 선수들, 몇몇 NBA 스타들, 심지어 테니스 챔피언들까지 이 치료법을 받는 걸까요? 단순한 유행이나 미신이라면 이토록 다양한 분야의 최고 운동선수들이 선택할 리 없을 텐데 말이죠. 또한 부항 치료의 역사적 깊이에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체계화되고 문서화된 의학 체계의 일부였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공존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 기존의 편견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문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였습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위약 효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더 깊은 조사의 세계로 이끌었고, 저는 점점 더 이 미지의 영역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병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부항 치료에 관한 책은 매우 적었어요. 있는 책들도 대부분 일반적인 소개나 역사적 배경만 다루고 있었죠. 과학적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의구심을 더욱 키웠어요.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동료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레이슨, 우리도 부항 치료를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어? 환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적어도 우리가 직접 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어?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야. 하지만 이러한 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몇몇 물리치료사들은 개인적으로 부항 도구를 구매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한글 자료를 번역해 와서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논문에 따르면 부항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저의 전문성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갑자기 부항 하나로 인해 의문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부항 치료를 받아본 환자들 중 일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했다는 점이었어요. 닥터 그레이슨, 중국계 친구의 소개로 부항 치료를 받아봤는데
어깨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부항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부항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표된 것들이었죠. 제가 이전에 이 논문들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제가 주로 보는 서양 의학 저널에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의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서양 의학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다른 문화권의 의학적 지혜를 무시해왔던 것이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논문들 중 상당수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일부는 꽤 엄격한 임상시험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모든 연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부항 치료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육통, 만성 통증, 순환계 문제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눈에 띄었어요. 논문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들이었어요. 한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항 치료가 현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공공의료보험으로도 적용되는 수준이었어요.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재활병원들은 부항 치료를 척추 질환, 환자들의 표준 프로토콜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위치, 적용 시간, 압력 등을 문서화하여 치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항상 중요시하던 체계적인 접근법과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록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왜 한글이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연구를 더 진행하다 보니 한글의 특성이 의학적 기록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발음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위치나 증상을 표현하기 용이했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치료의 표준화와 체계화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발견들에 고무된 저는 한 가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재활병원과 직접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행히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영어가 유창한 의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김 박사와의 첫 화상 통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부항 치료의 과학적 원리를 서양 의학의 용어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레이슨 박사님, 부항 치료는 기본적으로 음압을 이용한 조직 자극 치료입니다. 피부와 근막에 음압을 가하면 국소 혈류가 증가하고 이것이 염증 물질의 제거와 치유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의 설명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한국에서 실시한 다양한 임상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 주었어요. 이 데이터들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논문보다도 체계적이고 상세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데이터와 기록이 한글로 정리된 후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의학적 관찰을 기록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김 박사의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의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양 의학만이 과학적이라고 여겼던 제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회의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보고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물리치료팀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닥터 그레이슨,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제한적인 임상시험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경영진도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 병원의 표준과 프로토콜에 맞게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레이슨 박사님,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 박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우리 병원에 맞는 부항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용되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영어로 번역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로 작성된 원본 문서의 정확성과 체계성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배열은 치료 포인트를 표시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어요. 김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글 치료 노트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환자의 상태, 적용된 치료법, 치료 지점,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체 도표 위에 한글로 표시된 치료 포인트는 매우 정확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 맞게 조정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고 병원 내 보수적인 의사들은 이런 비전통적 접근법에 저항했어요. 그레이슨, 당신이 갑자기 이런 동양의학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을 때 저는 김 박사가 보내준 연구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는 부항 치료가 단순한 전통의학이 아니라 현대과학으로 재해석된 치료법임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체계적인 프로토콜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병원에서는 소규모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척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기존 치료와 부항 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기록되고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박사가 사용하는 한글 기반 기록 시스템을 영어로 번안하여 사용했어요. 첫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명 중 16명이 통증 완화에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어요. 특히 만성 요통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약 효과인지 실제 치료 효과인지 판단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았지만 분명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의 열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치료 과정을 궁금해했고 한글로 된 치료 노트를 볼 때마다 호기심을 보였어요. 닥터 그레이슨, 이 한글 문자들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들에게 각 글자가 치료 지점과 방법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체계적 접근에 감탄했고 일부는 자신의 치료 기록을 한글로 적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초기 결과에 고무된 저는 김 박사에게 더 깊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동의했고 심지어
우리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방문 전, 저는 우리 병원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와 한국 의학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접근이 과한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데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드디어 김 박사의 방문 날이 왔습니다. 그는 새 일 동안 집중적인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론과 실습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글 기반의 의료 기록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부항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자 케어와 재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김 박사의 워크숍은 우리 병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방문 후 우리는 부항 치료와 한글 기반 기록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이것은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몇몇 물리치료사만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상 의학적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척추 부위의 상태를 표현할 때 한글로 간결하게 코드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높였어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개발한 영어 마이너스 한글 대조표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표를 통해 우리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의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리 팀은 이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환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에 안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많은 환자들이 한글 자체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가요? 한글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자주 나왔어요. 한 환자는 특히 인상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5년 넘게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았는데 우리의 통합 치료 프로그램 후 상당한 호전을 보였어요. 닥터 그레이슨, 저는 이런 접근법이 마음에 들어요. 제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저와 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통합 치료 방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계속해서 희망적이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극적인 개선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성공은 병원 내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우리의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환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료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한글 기반 통합 치료 시스템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기록이 적힌 한글 노트를 자랑스럽게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우리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스태프를 교육하고 치료 영역도 척추 질환에서 스포츠 부상, 만성 통증 등으로 넓혀나갔어요.
김 박사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화상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어려운 사례에 대해 함께 논의했어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한글 기반 시스템을 우리 병원의 디지털 의무 기록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한글 문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도의 종이 기록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IT팀의 노력으로 몇 개월 후에는 디지털 시스템도 한글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특정 문화권의 지식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을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의 중심에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발견이었어요. 우리 병원의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 경험을 더 넓은 의료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학학회에서 작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 기반 통합 재활 시스템 예비 결과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전통적인 서양 의학 중심의 학회에서 이런 주제는 비주류로 여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발표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고 질문도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런 융합적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여준 임상 결과에 감명받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어요. 이 발표의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더 큰 무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활의학회의 연례 컨퍼런스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한글 기반 의료 기록 시스템의 임상적 효용성 부항 치료와의 융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논문은 심사를 통과했고 저는 메인 세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전국적인 컨퍼런스에서의 발표는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우리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자신의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심지어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협력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부항 치료의 과학적 원리, 한글 기반 기록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이를 현대 의료 환경에 통합하는 방법 등을 포함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모듈도 만들어 지리적 제약 없이 많은 의료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김 박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인체의 특정 부위와 상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모듈을 개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의학적 맥락에서의 한글 활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보람찼던 것은 환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치료에 수동적이었던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치료 기록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은 기본적인 한글 단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여는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였던 그는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거의 1년 동안 달리지 못했어요.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우리 병원을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통합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매 세션마다 한글로 기록된 상세한 치료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의 치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전이 더뎠고 가끔은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한글 기반 기록 덕분에 우리는 그의 상태 변화를 매우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최적화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였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하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완주 메달을 들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 팀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글 기반 정밀 치료를 꼽았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우리 병원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학 저널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서도 우리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유명 건강 잡지는 한글의 흰미국 의료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지역 뉴스에서도 우리 병원을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우리 병원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스포츠의학학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이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습니다. 연설 주제는 글로벌 의학의 미래, 동서양 의학의 융합과 한글의 역할이었어요.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부항치료와 한글 기반 시스템에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의학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의학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둘째, 한글과 같은 과학적 문자 시스템이 의료 기록과 치료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융합적 접근이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화한다는 것이었어요. 학 회장은 전 세계에서 온 1000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김 박사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연설을 시작하기 전 저는 간단한 한글 인사로 청중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연설에서 저는 우리 병원의 사례 연구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후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어요. 또한 김 박사와의 협력이 어떻게 두 문화권의 의학적 지혜를 결합하는데 기여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한글 기반 시스템을 자신들의 국가와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한국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임을 강조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국제적인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들이 우리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직접 뉴욕을 방문하여 우리 병원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저와 김 박사는 글로벌 의학 융합 네트워크라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의학적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현대 의학과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글 기반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정기적인 웨비나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인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고 함께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글은 의학적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국의 언어와 한글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노력은 곧 미국 내 의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보건원 NIH은 통합의학 연구를 위한 특별 펀드를 설립했고 우리 병원은 주요 연구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어요. 이 펀드를 통해 우리는 더 광범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한글 기반 시스템의 효과를 더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의료보험회사들이 우리의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보험회사만이 부분적으로 보장했지만 치료 효과와 비용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였어요. 8장.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한글 기반 통합의학 접근법은 미국 의료계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큰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프로스포츠 팀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자체 의료 시스템에 도입했고 일부 유명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이 치료법의 효과를 증언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도 우리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코치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펠프스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그 부항자국이 어떻게 저의 전문적 여정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국제학회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통합의학의 가치와 한글 시스템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청중들도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보고 나면 대부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김 박사와의 협력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통합재활의학에 의해 한글 기반 접근법이라는 교과서를 출판했어요. 이 책은 현재 여러 의과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책 버전은 무료로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국제통합의학센터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인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며 다양한 문화권의 의학적 지혜를 현대 의학과 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특히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의사들에게 통합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우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치료 기록을 한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문화적 존중과 인정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이 미국 의학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변화도 큽니다. 처음에 동양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은 지혜와 체계성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어떻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외심까지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희 병원이 미국 내 최초로
한글 기반 부항 치료법을 도입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우리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저 역시 세계 여러 학회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장면, 올림픽 중계에서 본 선수의 어깨에 찍힌 보라색 원형 자국과 그 옆에 적힌 한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글로 된 건강 정보가 새로운 치료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체계적 사고방식과 예방 중심 치료 철학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치료법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선 과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로 쓰인 그 치료 노트 한 장이 미국 의료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올림픽 장면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학의 발전은 서로 다른 지혜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